네, 전국의 경인교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쿨플러스의 홍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인교대 수시 면접 특강을 가지고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강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있어서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고른교회 입학 전형이 수시의 주된 전형인 만큼 이 전형을 집중 분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의 형태는 집단 면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집단 면접을 통해 개인 견해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합니다. 각 개인별로 먼저 발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주제를 발표하고 그리고 자유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집단 토의 면접을 통해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인교대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집단 토론 면접을 시행해 왔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면접 절차 안내를 받고 문제를 숙지하고 토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 진행, 그리고 발표 방법과 발표를 위한 역할 분담 등은 조원이 자유롭게 의논하여 결정하며 해결책을 도출한다. 여러분들이 토의 방식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별 35분 내외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각 토의자들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주장 발표가 끝나면은 A축 주장과 B축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장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를 개진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 압도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동료 팀원들에 대해서는 동조 발언, 보조 발언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품성과 자질, 태도 등을 토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토의하는 자세, 인성 이 부분 것도 집단 면접을 통해서 측정되어진다는 점에서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토론 면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거 다시 한번 문의 숙지하겠습니다.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와 고른교회 전형의 학생들이 집단 면접으로 조별 35분 내로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년도 2019년도의 면접 구술고사 경인교대 문항 분석을 보면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고른교회 입학이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시 부분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명 대부분 다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됐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준수했다. 이렇게 경인교대에서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문항 분석 해놓은 거 한번 보면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문항 1번입니다. 문제 1번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청소년 90% 이상이 욕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친구로부터 배운다. 초등교사들이 실태를 체감하면서 생활지로 해보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또 개인 방송에 쉽게 노출돼서 욕설, 비속어,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서 이제 논제 들어갑니다. 초등학생들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3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요인, 즉 욕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영향 요소 3가지를 여러분들이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향 요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 역시 3가지를 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욕설, 비어, 속어가 남용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영향,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이냐? 원인과 영향 요소를 분석해내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가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출제 의도 부분 것을 확인하면은 바로 초등학생의 언어폭력 문제를 인식하여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지 3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이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 막연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것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인교대 부분 것은 논제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관련돼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을 줄이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놀이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더 놀이학교라는 건 뭐냐? 학교 시간을 연장해서 학습과 휴식의 균형 배치에 여유로운 시간표를 구성하는 거다. 이 정책 대안의 교원단체는 오히려 아동의 부담의 증가, 안전사고 발생, 놀이에 대한 교육환경 미비 측면에서 우려를 포명했고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반대 의견과 오히려 자녀들을 학교에서 책임져 주니까 찬성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더 놀이학교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단체는 학부모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단체는 역시 학부모의 또 다른 일부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자, 여기서 토론에 대한 논제입니다. 더 놀이학교 정책을 도입할 때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찬성 반대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찬반 논리를 종합해서 더 놀이학교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 놀이학교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씩을 제시하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바로 더 놀이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측정하고 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더 놀이학교의 정책 대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문제, 사회 공동체 이와 관련되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고른 귀의 전형의 문제 부분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월라벨입니다. 월라벨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묻고 있는데, 바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주장을 청소년에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그 주장이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월라벨을 실현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분석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 취지가 어떤 부분이냐. 교육은 인간다움을 기르는 일이며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강제로 교육의 참다운 목적을 실현한 일에 소홀히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학생들 기준으로 워크는 뭡니까? 공부죠. 그리고 라이프는 뭡니까? 학생들의 정서 활동, 삶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수험생들 스스로 짧은 시간이나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와 같은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 바로 경인교대 토론 면접에 대해서 면접의 정석에서는 교대편을 따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면접의 정석 저자, 저랑 그리고 박경수 대표 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작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면접의 정석 참고로 해주시고, 이 저자진들이 스쿨 플러스 각 현장에서 교대 면접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경인교대 토론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쿨 플러스의 홍영 원장이었습니다.